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25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 여름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했다. 커밍아웃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2015년에 했으니 2년 동안 준비한 셈이다. 이 글은 왜 커밍아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2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려 한 이유. 나는 30대 중반의 시스젠더 레즈비언이다. 너무나 운 좋게도 경제적, 정서적 여유가 있고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시기를 살고 있다. 직장에 다니며 레즈비언 커뮤니티 사람들과 취미 모임을 하고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같은 성적 지향을 가졌거나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든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부모님의 큰 도움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좋은 관계의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운동적인 신념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런 좋은 시기에 있기에 내 삶과 성적 지향에 대해 부모님께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20대 때의 나는 부모님께 절대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밖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굳이 관계가 깨질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일찍 다녀라,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니,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오니 같은 잔소리로 시작되는 싸움이 종종 있었다. 이미 나는 레즈비언으로 밖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집안으로 그 이야기를 끌어들여 부모님께 또 다른 잔소리를 듣거나 싸움을 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밀한 사이였지만 그와 별개로 감정 소모를 감수하며 커밍아웃을 할 만큼 부모님을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같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니까. 둘째는 하나뿐인 남동생도 시스젠더 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둘은 서로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에 둘만 놓고 보면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자식 하나만 성소수자여도 속상할 텐데 둘 다 그렇다는 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둘 다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끔찍하게 슬플 것 같았다. 그래서 동생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냐? 너라도 결혼해라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아마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아시게 되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20대 초에 레즈비언으로 정체화를 한 뒤 커밍아웃은 아니어도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크게 존중받는 느낌은 아니었다. 부모님은 늘 생각이 변할 수도 있다며 결혼에 대한 기대, 아이에 대한 기대를 보이셨다. 비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커밍아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비혼으로 알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삶이 부모님께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일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점점 사라졌다. 나이를 먹으며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서 부모님도 변하고 나도 변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모두 사라진 시기가 바로 2년 전인 2015년. 이제 정말 커밍아웃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때였다. 부모님의 존재. 20대 후반 부모님은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던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택했다. 용인으로 이사했기에 서울과 아주 멀지는 않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하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이 시작될 줄 알았다. 물론 모든 것이 익숙한 지금에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내 삶을 책임감 있게 돌보기 위해 그렇게 집안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줄을 몰랐다. 청소, 빨래와 요리 등 일상을 안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은 왜 그래도 많은지, 우리 집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그 일을 해오셨기에 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모든 게 돈이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는 돈이 들어갔다.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는 현재를 살기는 빠듯했는데 나중을 위해 저축과 연금, 적금, 주택 청약 등을 붓느라 허리가 휘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 나간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돈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맡아온 아버지에 대해서도 경외감이 들었다. 회사 안에서 나이든 어른으로 퉁쳐서 생각해왔던 사람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고 이성애자 친구들이 결혼 후 육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존경과 연민이 더해져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주 보지 않게 되니 애틋함이 커졌다. 그러나 친밀함과 소중함이 커질수록 이것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dim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일기이긴 했지만 위암 선고를 받아 유전자 수술을 받으셨고 아버지 칠순을 치렀다.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점점 늘었다. 부모님의 부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늘어날수록 그분들의 존재와 서로 맺고 있는 관계의 의미가 커졌다. 독립을 해버렸기에 집안과 밖의 경계도 달라졌다. 어느새 나는 부모님을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사라졌다. 동생의 커밍아웃. 2013년 겨울 동생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무렵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1년 후 제대할 때 부모님께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으며 그 무게를 증명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동생이 한다던 그 이야기는 커밍아웃이었다.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1년 동안 나도 잘 준비하면 함께 부모님께 커밍아웃도 할 수 있겠다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편지를 읽은 아버지께서 곧바로 동생에게 너 혹시 게이냐? 하고 물으신 것이다. 동생은 침묵했고 그렇게 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화로 들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머리가 멍했다. 조심스럽게 동생에게는 뭐라고 말했냐고 묻자 네가 행복한 거라면 어쩔 수 없지라고 답했다고 하셨다.
나도 레즈비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나을까? 커밍아웃은 한 번 해도 10년 동안 계속 다시 해야 하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옆에서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차근차근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동생의 지원군 노릇을 할까? 여러 생각이 오갔다. 결국 나는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다. 부모님과 동생의 관계는 그 후에도 이전과 같았다. 친밀하고 웃음이 오갔다. 하지만 동생의 성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 친밀함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의사인데 의학적으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기에 정신병이라는 오해는 없었다. 하지만 바이섹수얼일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이성과 결혼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정보도 알고 계셨다. 부모님은 동생이 계속 게이로 정체화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성과 결혼하는 삶을 살기를 조용히 바랄 뿐이라고 하셨다. 부모님이 동생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상황은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부모님은 동생이 게이라는 것 때문에 동생과 곧바로 관계를 끊거나 절망에 빠지는 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자녀들 둘 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의 무게는 분명 다를 것이나 그래도 희망적이었다. 그렇게 두 번째 이유가 사라졌다. 부모님도 행복할까? 2014년 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행성인 소모임으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생겼다. 커밍아웃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오다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었다. 부모 모임에 나오는 부모들의 대화록에 나타난 모습이나 2015년에 성소수자 인권 포럼에서 만난 부모님들은 참 단단하고 멋져 보였다. 성소수자의 부모라는 데에서 생기는 유대감과 그렇기에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도 부모 모임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왕 오시게 된다면 내가 커밍아웃한 뒤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인지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쉽게 서지 않았다. 그 이유를 부모 모임과 성소수자 대학생들의 간담회를 통해 알았다. 2015년 행성인 웹진에 실으려고 참석한 간담회였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들이 성소수자 자녀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커밍아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모님들께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행복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부모님은 몰라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평생 자녀를 독신주의자로 알고 사는 게 더 나을지, 괴롭더라도 자녀가 퀴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커밍아웃을 망설인 까닭이 나 역시 내가 비혼인 줄 알고 사시는 것이 부모님께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들은 그 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오히려 불효라고 말했다. 만약 자식이 그렇게 홀로 차별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부모로서 모른다면 그것이 더 미안하고 슬플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식이 성소수자라서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상 때문에 내 자식이 상처받고 힘들까 봐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커밍아웃을 망설였던 마지막 이유가 사라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이제는 정말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동생에게 나도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 동생은 전역 후 석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라. 이왕이면 논문을 마치고 취직한 뒤 자신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도 커밍아웃 한다면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점을 유예하는데 동의했다. 커밍아웃을 위한 준비. 커밍아웃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하는 커밍아웃이 잘하는 커밍아웃일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커밍아웃한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특히 관계가 안 좋아진 경우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대화가 많았던 가정의 경우 대부분 빠르게 관계를 회복하더라. 싸우다가 커밍아웃하는 것이 최악이다. 자식이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갈등이 커지더라.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은 되도록 실천했다. 원래도 대화가 없던 집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주 소통했다. 부모 모임에서 나온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과 나는 성소수자의 부모입니다 같은 책자도 참고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진행한 커밍아웃 워크숍에 참가해 커밍아웃하는 상황의 역할극에서 어머니 역을 맡아 내가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을 내 입으로 말하며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다. 관계가 나빠진다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말씀드리며 절대 울지 말아야겠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말고 일정한 톤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려야지. 부모님이 하실 법한 생각과 걱정은 미리 고민해서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해결책이 될 만한 것들을 내놓아야겠다. 같은 원칙들을 세우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그 사이 동생은 석사를 마치고 취직을 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 2017년 여름 휴가 기간을 커밍아웃할 시기로 잡았다. 평일 저녁에 집에 내려가서 커밍아웃하면 혹시나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며칠은 마음을 다독일 시간을 갖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으니 적합할 것 같았다. 더군다나 그 주 주말에는 부모 모임이 있었다. 만약 잘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부모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고도 겁이 나서 여태껏 미뤄온 것을 좀 더 미룰까 하는 마음이 들 때면 친구들에게 나 이날 정말 커밍아웃 할 거야 하는 다짐을 반복했고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용기를 냈다. 결심한 그날이 왔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말씀드리면 체하실까 봐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동생이 개이기에 더 어려웠던 말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다. 나도 동생처럼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과 나는 성소수자의 부모입니다 책자를 드렸다. 자식 둘 다 게이고 레즈비언이니 잘못 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었다. 이 가이드북은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미국의 성소수자 가정 모임에서 정리한 것을 번역한 책인데 여기에는 커밍아웃을 받은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들의 단계가 나와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충격, 슬픔, 자책, 분노를 느낀다고 하니 엄마 아빠도 그렇게 느낄 때 괜찮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탓이 아니다. 이 책에 있는 다른 부모들의 자식이 성소수자인 게 그 부모의 탓이 아닌 것처럼 나나
내 동생의 정체성에 엄마 아빠의 잘못은 없다. 너무 잘 키워주셨고 덕분에 나는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고 담담히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다. 이렇게 살면 어쩌나, 그동안 말 못하고 살아와서 괴로웠던 것은 아닐까 걱정하셨다. 부모님이 이름을 알고 있던 다른 성소수자 친구들 이야기를 꺼냈다. 보통의 취미 모임으로 알고 있던 모임의 친구들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임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활동 이야기도 말씀드렸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드렸다. 어머니는 꽤 빠르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다. 사실 변한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가 안 것뿐이잖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객관화시켜 상황을 받아들이셨다. 미리 주말에 엄마와 서울에서 데이트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장소가 사실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고 말씀드리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거절하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부모 모임에 참석하셨다. 부모 모임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임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여린 성품 때문인지 더 많이 속상해 하셨다. 아버지 손을 쓰다듬으며 나는 즐겁게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아빠랑도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하고 계속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하며 TV로 고개를 돌렸는데 하염없이 채널을 넘기고 계셨다.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독립한 내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에게 자주 아버지 안부를 여쭤보았다. 많이 속상해하는데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후에 그래서 네가 활동한다는 그 성소수자 단체는 어떤 단체니? 정부의 지원은 받니? 왜 안 받니? 하는 아버지의 관심 섞인 질문을 받았다. 그 물음이 마치 내 삶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사이자 인정으로 느껴져서 많이 찡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하고 나면 무언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관계가 변한 것은 크게 없었다. 전화 통화나 대화를 할 때 말을 고르고 일정이나 예의를 숨기느라 둘러댄 말들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잘 기억해야 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내 삶 전체를 더 편안하고 긍정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커밍아웃은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금은 괜찮다가 어느 때는 또 괜찮지 않아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당연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그러실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는 마음가짐을 품고 있다. 그렇게 행동할 나를 믿음으로써 부모님과 앞으로 맺게 될 관계도 믿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될 정성스러운 커밍아웃 기간이 부모님에 대한 내 사랑인 것 같다. 의사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넉넉하게 두 자녀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또 참 아름답기도 하네요.